(2017년)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리버트 대학 학위 수여식. Being an outsider is fine. Embrace the label. Because it's the outsiders who change the world and who make a real and lasting difference.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이고 이제 심지어 반상식적인 행태까지 감히 하고도 남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이나 뉘우침이 없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고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 타락한 무리들로부터 이재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구호 한번 가겠습니다. 이재명이 살아나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 자, 부결. 국회 인근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막는 것만이 정의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온라인 중계를 지켜보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만이 정의라고 외치는 사람들.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의가 맞부딪히며 전쟁 같은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아니 설명 안 하셨어요. 법원에서 하세요.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일찍부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의 대표적인 아웃사이더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안에는 전투를 앞둔 것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한 표 차이로 가결됐다고 합니다. 의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지하철역 출구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시설물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양 진영의 극한 대립 속에서 민주사회의 절차와 합의는 힘을 잃은 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갈등은 같은 편이란 이름 아래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또 다른 의견을 배척하고 단일한 대오만을 요구합니다.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 돼선 안 된다며 당원 대다수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총리 해임 건의안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둘 다 가결됐거든요. 네. 한국 정치의
아주 그대로 그 대결 구도, 강대강 이걸 여실히 보여준 모습이었다. 이 의원은 줄곧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론과 분리해야 당의 사당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와 완전 히로야 히로. 와 히로. 민주당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원은 양 정당이 진영 논리에 빠질 때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언제나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때는 막 완전히 무명인물이었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저희 당에서는 희망의 등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희망의 등불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둘 다 절망이잖아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그로 인한 역풍은 여의도에 신인 정치인들을 대거 등장시켰습니다. 손을 들어 국회의장 선창에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이 지나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정치인들 대부분이 당의 지도부나 주류가 됐지만 이 의원은 여전히 당내 아웃사이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 시절에는 이회창 총재에게 거침없는 직언을 건넸고 소속인 민주당의 문제를 꼬집을 때도 거리낌 없었습니다. 위선적이고 또 내로남불이 그러면서도 나에 대한 잣대는 관대하고 상대에 대한 잣대는 엄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그러진 소영주와 함께 일그러진 강성 지지자들의 행태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반상식적인 행태까지 감히 하고도 남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이나 뉘우침이 없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고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상민 의원의 정치적 소신은 늘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하루에 많을 때는 한 40통 이상은 계속 오는 편이고요. 보통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이 오는 편이고 더 심한 말씀하시는 분들 이제 의원님에 대한 의견보다는 인격 모독을 좀 많이 하실 때는 그때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수박대라면 꺼져 하면서 밟으면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변절자, 수박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원색적인 욕설까지 퍼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따 마지막에 또 터뜨릴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발언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또 다른 정치인이나 사회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뭐 잔인하다 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를 일삼는 것이 아주 일그러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웃사이더지만 당 밖을 나서면 이 의원과 뜻이 같은 국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유권자들 말입니다. 민주당 분들은 민주당을 위해서 꼭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올바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헌 민주당일 망정. 실제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잘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고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38.8%에 불과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부 여당을 비판했던 문제, 육산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또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웃사이더 정치인들의 의견이 실제 국민 다수의 의견과 유사했던 겁니다. 양 진영의 아웃사이더인 이준석 전 대표와 이상민 의원이 주로 비판하는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도 한국 정치계의 대표적 아웃사이더였다는 점입니다.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이 있는 이상민 의원은 각종 정치 프로그램에서 자주 찾는 출연자입니다. 비명이다. 뭐 이렇게 그 주류의 생각이 아닌 비주류의 생각을 주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자신의 말과 그 논리에 자신감이 없으면 나서기 쉽지 않고 또 이게 인터뷰 주저하게 되거든요. 항상 자기 소신을 말씀하시니까. 에 대한 해임 건의가 있었잖아요. 소위 친명계 쪽에서 일부 문제 제기하는 이번에 비명계가 뭐 가결 처리에 가담한 거는 공천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러는데 전혀 그 얘기는 비명 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동을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서 민주당 당내에선 체포동의안 가결표 의원들을 위협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휘두른 만큼 내몰릴 것입니다.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여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서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을 비롯해 친명 인사인 이경 대변인 등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재출마를 위해 이 의원은 민주당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는 과연 공천을 받으실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워낙 강하게 목소리를 내셨는데 민주당이 그것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 적어도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럴 수 있을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뭐 공천 이런 거 걱정하면 할 말 못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저 자신도 또 주위에서도 많이 걱정하는데 그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제 별명 중에 하나가 호빵맨이거든요. 악한을 물리치고 그 옳은 걸 바로 세우는 그 호빵맨처럼 작은 것 또 큰 것 이런 것들에 그 올바른 것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세우고 또 소신을 굽히지가 않고 끝까지 해냈다. 그런 끈기와 소신 뭐 이런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KBS